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이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네이처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종목이에요. 이름만 봐도 이게 바이오의 냄새가 나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네이처 자연의 셀 세포라는 이름이 붙여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주라는 것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인데 조인트 스템의 가치가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인트 스템이라는 것도 또 최근에 갑자기 부각된 개념은 아닌데 이제 FDA 관련된 이슈가 엮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인트 스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까지 됐으니까 그 부분까지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이유를 보면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가 급등할 때는 FDA 모멘텀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만큼 이제 권위 있는 식품의약국이기 때문이죠. 미국 식품의약국입니다. FDA로부터 퇴행성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은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세포 유전자, 줄기세포 등을 통해서 치료하려는 그런 그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가장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때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처셀은 이제 조인트 스템이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조인트 스템은 환자가 자가지방에서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제로 무릎 관절강에 국소주사에 연골 재생을 유도하고 통증을 줄이면서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특히 그 효과가 최소 3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가 열풍이 있을 때 포커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어떤 식으로 비만 치료제를 맞느냐. 예를 들면 뭐 정맥 주사냐 피하 주사냐. 정맥 주사보단 피하 주사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피하 주사가 똑같은 효과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피하 주사랑 경구용 치료제 중엔 뭐가 좋을까? 경구용 치료제가 더 좋습니다. 네, 주사 맞는 것보다 먹는 게 더 편하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편의성 있게 비만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냐. 요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지속 기간이죠. 한 번 투여해서 일주일 가는 것보다 한 번 투여해서 한 달 가는 게, 한 번 투여해서 세 달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투여 방법, 그 다음에 투여 시간 이런 것들을 늘리려는 노력들을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에 효과가 최소 3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기간이 기니까 그것도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인트 스템은 환자의 자가지방에서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제약바이오 중에 제약일까요? 바이오일까요? 이건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묶어서 얘기하는데 성장성이 높은 부분은 바이오죠. 그리고 바이오 시장은 이미 제약 시장을 뛰어넘었고 앞으로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겁니다. 제약 시장은 반대로 위축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제약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네릭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복제 약들을 대부분 이제 활용하는 게 제약이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투여하는 게 제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뭐 두통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뭐 개보린 뭐 이런 것들 사면 똑같은 약이잖아요. 그 약의 성분이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죠. 똑같은 약을 투여하는 겁니다. 근데 바이오는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 의약품을 제조해서 투여하는 게 바이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마다 투여되는 성분이 조금씩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대신 사람은 그 신체가 다 다르죠. 우리나라가 5천만 국민이라고 한다면 5천만 개의 다른 신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른 신체에 적용해서 정확하게 그 신체에 맞는 약물을 투여하면 효과가 더 좋겠죠. 그래서 바이오가 제약보다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다만 효과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은 바이오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DA의 혁신치료제 지정은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뛰어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신약 후보에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정 시에 임상 설계부터 FDA와 협의해서 개발, 허가 심사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신약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이처셀의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 대한민국 첨단 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여기 보시면
줄기세포 사업과 화장품 사업, 음료 사업을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맨 처음에 줄기세포가 있죠. 바이오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사는 이제 영등포에 있고 연구소는 이제 금천구 가상동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장들을 갖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줄기세포 사업입니다. 치료제 판매, 명세포 보관, 줄기세포 배양의 배치 제조, 배양의 화장품 제조 판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기업을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면 그 기업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다트에 들어가셔서 네이처셀 검색하시면 엄청난 정보가 쫙 나오죠. 그게 가장 정확한데 사실 일반인이 그걸 다 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보기도 싫어요. 보기 좋게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웬만한 그 기업의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기업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들어가면은 보기도 안 좋고 너무 길잖아요. 그게 힘들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인트 스템은 아직 최종 허가까지 넘어야 할 임상 유효성 입증, 안정성 확보, 관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안 지켜봤기 때문에 현재 주가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조인트 스템은 국내 임상 3상 완료했지만 재작년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반려당했어요. 왜냐면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요거는 이제 임상 실험을 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향후 이제 미국 내 임상 3상 결과 FDA 허가 여부에 따라 상용화 가능성, 시장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이제 미국 임상 허가 절차도 신중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 조인트 스템이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임상 3상 결과 및 FDA 허가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HLB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 그러니까 그 리보세란이 이 문제가 아니라 항서제약의 칼렐리주맙의 제조 공정 CMC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문제라니까 이제 리보세란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하한가까지 갔다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 있는 학회에서 혹은 FDA에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도 분명히 미국 내 임상 3상 그리고 FDA 허가까지 기다려볼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이틀간 급등을 했죠. 다만 이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하죠. 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고 사유가 다 나옵니다. 주가가 급등해서 그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는 TI종목 60% 이상, 15일 종가중 높은 가격, 주가전 같은 기간 종지수 5배 이상 등등등등.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경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건데 투자 경고 예정까지는 거래가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 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단계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서 정지가 되는 단계는 경고 위험 종목 단계에서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목에선 지정이 안 되죠. 그 경고 종목과 위험 종목에서는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죠. 그래서 여기 차트도 보시면 경고 예고죠. 예고기 때문에 아직 정지가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경고 종목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정확한 정지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주가를 보면 연이틀 급등, 처음에 상한가, 그 다음 날도 이제 그 종가 부근까지는 이제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죠? 완전 상한가까지 갔는데 밑꼬리가 달리면서 잠깐 흔들렸다가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갭으로 많이 떴기 때문에 뭐 매물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이제 추가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를 해볼만 하긴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상 3상과 FDA 통과가 허황된 게 아니라 근거 있는 기대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나오는 추이들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죠. 다만 이제 두 번 연속 상한가 이후의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래량이 많이 실리겠죠. 그 변동성도 엄청 확대될 거니까
단타 수급도 많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위아래로 등락이 심할 거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조정 시에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업황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언급드렸고요.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과 글로벌 인구 고령화는 일단 제약바이오주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적이 찍히는 그런 기업들을 꾸준하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에도 후속 기사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3상 FTA 통과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이슈들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